안녕하세요. 브리지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얇은 그림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이마주 출판사 책이고요. 딱 봐도 가로등 하나 있고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거는 이마주 출판사의 철학하는 아이들 시리즈의 6번째 책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 동화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가로등입니다. 말 끝자락에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이제 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다리로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로등에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별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없었다면 기나긴 세월 동안 한자리에 계속 서 있지 못했겠지요. 라고 씌어져 있는 우리 가로등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은 이 소원이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을까. 자기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던 곤충에게도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곤충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딴 불빛이 어떻게 별처럼 보인다는 거야. 나방이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로등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괜찮아. 별처럼 보이지 않으면 어때? 그냥 조용히 빛나고 있으면 되지. 그게 내 할 일이잖아. 내 할 일만 다 하면 되니까 내 역할은 그걸로 충분해. 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다 그때 이제 머리를 탁 들자 불빛이 환하게 한번 빛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폭풍우가 오는 밤이었거든요. 그 폭풍우가 오는 그 밤길을 그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까 표지에서 봤던 그 아이와 아빠죠. 그때 지나가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빠, 여기는 밝아요. 그렇지, 가로등이 없으면 이 길을 다닐 수 없단다. 이런 밤중에는 특히 더 그렇지. 하늘을 올려다본 남자애는 낮게 깔린 구름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우와, 가로등이 저 별보다 밝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로등은 소원을 이뤘죠. 이루어졌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날 밤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가로등은 길에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넘어 다니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살필 수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라고 질문해보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소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는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되게 기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가로등은 자신이 꿋꿋이 세워져 있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비추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원이 있었죠. 왜 하필 별을 선택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별이 우리가 반짝반짝 빛난다 아니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밤길의 불빛이라고 보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빛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별처럼 빛나고 싶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보다 빛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꿋꿋이 무언가를 계속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수고한다거나 성실함에 감사한다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되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나의 일을 충실하게 가로등이 괜찮아. 나의 할 일을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 지나가던 아이처럼 그 수고로움에 감사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꿋꿋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둘 때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계속하면 뭐 해? 근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나를 알아준 아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또 한 친구는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방이 우리 가로등을 무시하는 말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빛나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 좀 초라해 보여. 좀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네 하며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언젠가 또 빛을 발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캐치했는데 그 아이 능력에 대단함에 박수를 쳐줬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꿋꿋이 그 일을 해가는데 칭찬받지 못할 때 있나요? 그럴 때 어떡하세요? 칭찬받는 다른 일을 하나요? 물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 것도 충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지 못하고 내가 또 계속 무언가를 새롭게만 한다면 내가 세워갈 수 있는 내 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없으니 나의 소원을, 꿈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의 일을 성실해 가면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나의 이런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겠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책이 되게 얇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우리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보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는 것. 참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로등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엄마 아빠였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도 나왔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길가에 있는 사물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은 물건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부터는 지나가면서 꼭 감사하다고 얘기할래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꼭 시키지만 마시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